아쉬움을 달래고자 마지막 날 밤 이른 모레 1인 야끼니쿠 집에 들어가 한 잔을 세려버렸다. 그리고 힘겹게 우에노의 숙소로 돌아와 뻗어버렸다. 그렇다. 난 알코올 쓰레기다. 한 잔만에 뻗어버렸다. 과감하게 씻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버렸다. 코도 골았다. 과음으로 마지막 밤을 보내고 나서인지 마지막 날 아침은 기똥차게 맑았다. 순식간에 씻고 대표 관광지 아사쿠사로 향했다. 마지막 목욕이었다. 일본에서 다양한 인종의 알몸을 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돼버렸다. 부끄럽지 않았다. 상쾌하게 목욕 한 사발이 세리고 길바닥으로 나왔다. 어제 비가 와서 솔찬히 추웠다. 오늘은 각성 상태로 온몸의 체력을 다 써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아하 한 잔 바로 세렸다. 이곳의 점원 역시나 일본인이 아닌 스리랑카 사람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정말 많은 일본이었다. 한국에서는 흔치 않은 푸른 하늘, 맑은 공기에 흥분해서 아사쿠사로 걸어갔다. 기가 막힌다. 아침 9시경 출근하는 어두운 표정의 직장인들 얼굴 감상하며 즐겁게 걸어갔다. 일본에서 아직 제대로 된 빵을 못 먹어본 상태라 가는 도중에 보이는 아무 빵집에서 빵을 사 먹기로 결심하고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러다가 기가 막히게 역사가 깊어 보이는 노포 빵집 발견해서 바로 들어갔다. 일본 느낌이 물씬 묻어나오는 맛있는 빵들이 즐비했다. 프랜차이즈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감성의 빵들이 가득했다. 가격도 나쁘지 않았다. 특히 샌드류가 많았는데 빵이 브리오시번 같은 기름 번지르르한 비주얼이 끝내줬다. 그렇게 결정한 새우 샌드와 초코 소라빵이었는데 가격은 320, 190엔 정도로 쌌다. 역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내가 먹어본 최고의 샌드와 소라빵이었다. 미쳤다 진짜. 오늘의 스타트 굉장히 좋았다. 설렁설렁 걸어가다 보니 30분 정도 걸려 아사쿠사 근처에 도착했다. 처음에 잘못 온 줄 알았는데 이곳이 아니었다. 스카이트리도 아주 멋스럽게 보이는 아사쿠사 앞이었다. 드디어 도착한 아사쿠사. 수요일 아침 9시 정도였는데 사람들 무지막지하게 많았다. 신사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가장 마지막에 왔는데 색감이 기가 막힌 시작이었다. 왜 사람들이 아사쿠사를 오는지 와보고서야 깨달았다. 꼭 가야 된다. 이곳은 일본인부터 시작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즐비했다. 의외로 한국인은 적은 아침이었다. 남녀가 참배, 기도하는 시간이 나뉘어져 있었다. 인상 깊은 곳에 온 만큼 거금 200엔을 썼다. 엄청난 지출이었다. 베갯 넣고 기도를 한 다음 운세를 살펴보는 곳으로 향했다. 이곳에서도 베갯을 써서 나의 운을 한번 점쳐봤다. 옆에 루이비통, 구찌, 파레가마로 도배하신 누님들은 5분 동안 막대기 볶던데 나는 10초도 안 되는 순간 나와서 순식간에 처리했다.
숫자가 적힌 막대가 나오면 저 숫자가 적힌 서랍에서 운세표를 하나 가져가면 된다. 구글 렌즈로 번역해봤는데 좋은 거 같은데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다. 나중에 다시 해보기로 했다. 아직 안 봤다. 그러나 나는 지금 대중이 꼈다. 저거는 대길이랬는데 샹. 아까 자전거 탑승 금지라고 적혀있던 것 같았는데 자전거만큼은 관대한 일본이다. 무지하게 비쌀 것 같은 비단잉어들도 한가득 있었다. 일본에서 다니다 보면 차는 운전을 얌전하게 하나 자전거 폭주족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어디를 가든 저렴한 기념품은 없다. 나도 언젠가 하나 사보고 싶은 재력을 만들어 보고 싶다. 악기 떼어내려고 향연기 겁나게 들이제꼈는데 저기서 마가 씌어진 게 확실한 것 같다. 남의 거가 나한테 들러붙은 것 같다. 여기서도 악기 떼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악기가 더 들어선 것 같다. 힘들다 요새. 평일 오전 10시 무지막지한 인파가 보였다. 아침 일찍 온 내가 정말 대견스러웠다. 30분가량 아사쿠사 구경한 뒤 스카이트리와 스미다강 근처로 향해봤다. 인력거 영업 개시했나보다. 저 알바 살이 쫙쫙 빠질 것 같다. 도쿄의 돈키호테에는 저런 수족관이 꼭 있는 것 같았는데 컨셉인가 보다. 화장실을 찾다가 없어서 크게 한 바퀴 돌아 결국 아사쿠사로 돌아왔다. 스미다강 근처에 가면 주변 지도가 간단 명료하게 나와있다. 왜곡이 심해서 오히려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스카이트리를 가다가 갑자기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 아사쿠사 주변 둘러보기로 생각을 바꿔 실천하고 있다. 돌아가는 길이다. (5일간) 15만 보 정도 걸었는데 물집도 여러 번 생기고 비에 발이 불기도 해서 그런지 발바닥이 완전 걸레짝이 됐다. 회복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다. 걸레짝이다 지금. 스미다강 강변에 있는 공원에서 커피 한잔 때리면서 쉬면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이드 따라가길래 뭘 보러 가나 한번 동참해봤다. 아사쿠사 들어가길래 중간에 밝게 돌려 전철역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다. 인력거가 엄청나다. 아사쿠사 앞에 있는 유명한 상점가인데 아침 10시 30분쯤인데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했다. 가는 곳마다 인생샷이 나오는 것 같으면서 일본이 느껴지는 아사쿠사 앞 명소 상점가였다. 푸른 하늘의 일본 도쿄, 이게 진정한 일본이라 느껴지는 순간이다. 출국은 오후 6시 30분이라 시간이 4시간 정도 비어서 버스 종점까지 가보기로 했다. 버스비 210엔. 근데 버스 잘못 타서 5정거장 타고 내려야 했다. 짜증나서 아메요코 구경하기로 갔다.
중국인 상인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내가 알던 일본의 분위기가 아니었고 약간 짬뽕된 느낌이었다.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국민식당이라는 텐동 프랜차이즈 테냐로 돌격했다. 거의 만석이라 웨이팅이 있을 뻔했는데 운이 좋아서 기다리지 않고 먹을 수 있었다. 고민하다가 올스타 텐동 플러스 안하고 추가해서 1000엔 정도 나왔다. 상당히 가성비 있었다. 근데 내가 예상했던 안하고가 아니어서 조금 실망했다. 근데 1000엔에 이 정도면 가성비 훌륭하긴 한 것 같다. 맛은 그냥 평범했다. 반토막이었다. 소화도 하고 어딜 가보지 고민하면서 우에노 주변 백화점 거리 서성거렸는데 갑자기 길바닥에 주술회전 우에노 사변이 시작되었다. 잠깐 들어가 본 백화점은 나를 강백호로 만들어버렸다. 천장이 대가리에 닿을 뻔했다. 우에노 네 번째 방문이다. 엄청난 우에노 공원이다. 죽인다 진짜. 야, 사람 참 그렇게 많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거리의 달인들이 많이 보였고 냄새도 엄청났다. 일본의 색감은 정말 미쳤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색감이다. 또에노 진짜 미쳤다. 황사도 없다. 평일 점심인데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부러웠다. 난 오늘 간다. 길거리 푸드트럭도 굉장히 저렴했다. 평일 낮에 돗자리 깔고 연인, 가족, 친구끼리 맥주 한잔 걸치는 낭만 정말 부럽다. 나는 맥주 한 캔밖에 못 먹는다. 이 옷의 뉴스에도 많이 내보내는 일본 장소 아메요코 상점가 간판이다. 일본에 왔는데 오사카는 아니지만 타코야키 한 사발이 해봐야지 하면서 온 곳이다. 일본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맛일지 모르지만 거의 죽사발이라 입에 맞지는 않았다. 근데 유튜브에서 저게 제일 맛있는 거라고 한다. 타코야키 먹은 거 원동력 삼아 이제 여행의 마무리. 면세 쇼핑하러 돈키호테로 왔다. 처음 방문이다. 진짜 곤약 젤리 한 개치만큼 사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번 여행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썼다. 고민 많이 하고 왔는데 정작 결정해서 온 것은 없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있는 매장이어서 탑다운 방식으로 둘러보기로 했다. 꼭대기에 올라갔다. 꼭대기층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국의 홈플러스가 생각나는 형태의 매장 구조였다. 자전거 한 대 사고 싶다. 만약의 사태를 위해 장 비우고 한 층 한 층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명품을 사본 적이 없어 모르겠으나 2열 상품이든 아니든 여기 명품 진짜 싸다고 한다. 대신 먼지도 좀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지만 우선 엄청 싸다고 한다. 트렁크가 눈에 띄었던 게 한국 가면 트렁크 개박살 날 거라서 눈에 확 띄었나 보다. 아씨. 신기한 게 많기는 한데 정작 필요해 보이는 건 없어. 정말 신기한 곳이었다.
이거는 꼭 필요해 보였으나 다음에 사봐야겠다고 결심한 천연 단백질이다. 모자나 하나 사볼까 하고 기본 의류 판매 코너인데 역시 한국 인터넷이 훨씬 싸다. 이런 쌍 유니클로 가격 차이 별로 안 나는지 알고 안 샀는데 한국보다 30%나 쌌다. 옷을 당근으로만 사서 몰랐는데 다음에는 유니클로에서 기본 옷 꼭 사와야겠다. 아씨. 이제 진정한 쇼핑을 하기 위해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힘들다. 역시 곤약 젤리가 베스트 상품이라 그런지 입구에 떡하니 모든 종류가 있었다. 근데 모두 같은 제품인 줄 알았는데 종류별로 사보고 나중에 깨달았다. 포장도 다르고 맛도 미묘하게 달랐다. 개인적으로 0칼로리 젤리가 제일 맛있고 식감도 좋았다. 원래는 술도 안 샀었는데 이번 여행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조금이라도 본전을 생각해서 위스키 한 병 골랐다. 근데 제기랄 알고 보니 면세가 2병까지로 늘었었다. 찰떡 아이스는 원래 3알이었으나 일본은 12알이라고 해서 눈 뒤집혀서 하나 집었다. 2,000원이었다. 야무지게 인간저울로 한 5kg 잡은 것 같아서 위풍당당하게 계산대로 향해버렸다. 1층이다. 생각보다 많이 산 것 같았는데 면세까지 되니 6,500엔도 안 나왔다. 카드로 긁어버렸다. 지난 여행에서는 800엔 남겨왔었는데 이번에 동전지갑 열어보니 5,000엔이 남았다. 여기도 외국인 점원이 포장해줬다. 영어가 통해서 일사천리로 아주 편했다. 빨랐다. 야무지게 계산, 사인, 여권 확인 일사천리로 끝내고 조급하게 숙소로 향했다. 부랴부랴 맡겨놨던 캐리어 찾아 로비에서 대충 짐 때려박고 전철역으로 향했다. 시간을 조금 잘못 계산해서 약간은 조급한 상황이었다. 그 와중에 찰떡아이스는 확보했다. 우에노에 있는 저 규카츠집 굉장히 맛있나보다. 나는 규카츠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패스했지만 다음에는 한번 먹어보고 싶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허겁지겁 우에노역으로 향했다. 캐리어가 무겁다. 중고나라에서 구매해둔 스카이라이너 티켓을 바꾸고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다. 근데 이때까지도 내가 몇 터미널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왜 확인을 안 했을까? 거기다가 내가 제일 아끼는 나이키 모자 숙소에 두고 온 것 같다. 머리통이 커서 웬만한 모자는 잘 안 맞는데 하나 또 샀다. 지옥행열차 출발.